안녕하세요, 견지입니다. 여러분은 태블릿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찹스는 태블릿에 대해서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뛰어나게, 컴퓨터보다는 좀 더 편리한, 그 중간 어딘가에 제품군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개발 의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찹스의 말처럼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태블릿을 통해 좀 더 편리한, 다양한 활동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2021년 8월 풀 체인지가 예상되는 아이패드 미니 6 출시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에 아이패드 미니 5를 팔아보겠다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태블릿을 꼭 한 대만 구입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패드 미니 5를 추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필수적인 스펙과 여러 가지 사용성을 통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품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레티나 이후 전통적으로 좋은 품질의 화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인간의 망막으로 픽셀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해상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픽셀 밀집도 PPI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픽셀 퍼 인치, 그러니까 가로 세로 1인치 2.54 제곱센티미터 정사각형 안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있냐는 내용입니다. 아이폰 4가 처음 나오던 시절 망막이 픽셀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300ppi 정도라고 하면서 아이폰 4를 326ppi로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했었죠. ppi가 낮게 되면 화면이 지글지글해 보이는 계단 현상을 보게 됩니다. 현재 출시하는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8세대 모델은 264ppi로 기준인 300ppi보다는 낮지만 레티나의 기준은 화면 크기에 따른 시청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면이 큰 아이패드 역시 레티나 화질로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는 이보다 높은 326ppi를 지원합니다. 레티나의 기준도 충족하고요. 보통 사람들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여튼 프로 모델보다 더 높은 픽셀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에 픽셀이 거슬려 구매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DCI P3 세경역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무슨 내용이신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DCI P3 세경역은 Digital Cinema Initiatives P3의 약자로 영상 콘텐츠를 보다 더 사실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태블릿의 주 용도 중에 하나가 영상 시청이기 때문에 DCI P3 세경역 지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사진을 출력해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평범한 사람들도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고 간단한 편집도 많이 합니다. 온라인에 사진을 게시할 때에도 내가 편집한 색감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생태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DCI P3 세경역 지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입니다.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겉의 유리와 디스플레이 사이가 살짝 떠있는 에어갭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블릿은 주로 조작을 터치로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터치했을 때 텅텅거리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썩 좋지 않은 느낌으로 평가되어지고요. 견고함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애플 펜슬 필기 시에도 약간은 거리상 오차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의 라미네이팅 처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트루톤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5 전면에는 두 개의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조명을 감지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주고요.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미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예민하신 분들이 디스플레이를 조금 오래 보면 어지럽거나 눈이 금세 피로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고요. 저 역시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블릿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보급형 아이패드 8세대의 경우는 저는 제외하고 싶습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 말고는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화면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는 7.9인치 4:3 비율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가로로 영상을 볼 때 손해보는 영역이 많아서 단점이라고 지적하시는데요.
미니5가 들으면 정말 많이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면비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책이나 만화책을 볼 수 있고요. 웹툰이나 인터넷 서핑도 폰과는 차원이 다르게 시원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다 제쳐두고 단순히 가로로 영상을 볼 때 손해보는 영역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로로 봤을 때 손해보는 영역이 많을 뿐이지 폰보다 화면이 더 작지는 않습니다. 더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상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블릿으로 보는 영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의 경우는 가로가 아닌 세로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보고 댓글도 읽으면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이죠. 이때 스마트폰과의 화면 차이는 소위 넘사벽입니다. 또한 태블릿은 화면 분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보기에도 유용합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시청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가로 비율로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에서 이러한 영상을 많이 본다면 아이패드 미니 5는 최적의 기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영상은 많은 비율로 집에서 쉴 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미니 5, 아이패드 프로 12.9, 기타 태블릿, TV나 모니터 어떤 걸로 보시겠습니까? 저라면 큰 TV나 모니터로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 TV들이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면서 무선으로 손쉽게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TV나 모니터가 에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라이트닝 투 디지털 AV 어댑터 액세서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영상을 풀 사이즈로 스트리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본인이 보기 편한 위치에서 TV나 모니터를 설치해서 스트리밍해서 보시면 미니 5의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침대에서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도 미니 5는 빛을 발휘합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침대에 눕기 전 책상에 폰과 10인치대 아이패드를 바라봅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폰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폰과 미니 5가 있다면 고민 없이 미니 5를 집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미니 5 이상의 제품들은 파지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파지가 편하기 위해서는 사이즈와 무게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 모델이 화면은 더 시원하지만 파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자세에서 사용하더라도 묘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게임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세로든 가로든 10인치 이상 제품들은 불편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니 5는 최고의 제품이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는 단방향 듀얼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니 5의 음량 크기나 소리의 질은 태블릿의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하지만 프로 모델의 쿼드 스피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로 모드에서 한쪽에서만 소리 나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변명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의 사용을 집과 외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외부에서 스피커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하겠죠. 요즘은 집에서도 다른 가족들 때문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거나 스피커를 쓰겠다고 하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이 간편해서 불편하지 않고요. 아이패드 프로의 스피커가 좋다고 하지만 좋은 외장 스피커에 비할 건 또 아닙니다. 외부 모니터와 함께 미니 5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겠네요. 휴대성에 대해서는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5는 아이폰 XS에 사용하는 A12 바이너 칩과 3기가 램을 지원합니다. 램이 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플 특유의 최적화로 인해 2021년 현재 기준 실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 출시 당시 안드로이드 진영 플래그십 성능을 다 씹어먹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애플의 긴 사후 지원을 생각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현역 태블릿 포지션을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가까우면서 성능을 많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통적으로 게임 분야와 최근 많이 늘어난 영상 편집 분야입니다. 게임 부분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을 최고 옵션으로 부드럽게 구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즈와 더불어 미니 5는 최고의 게임 머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편집의 경우는 4K 영상 편집도 아주 부드럽게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펜리스이기 때문에 소음도 없이 말이죠. 4K 영상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말합니다. 과거에 휴대용 기기인 노트북으로 4K 영상을 편집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윈도우 노트북의 경우 어마무시한 벽돌 어댑터가 연결된 게이밍 노트북으로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들으면서 편집 출력이 되었고요. 지금이야 M1 맥북이 있지만 이전 인텔 맥북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저는 모든 영상 편집 및 녹음을 미니 5 하나로만 하고 있고요. 저야 간단한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실력 있는 분들은 아이패드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아이패드가 영상 편집의 최고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모바일 영상 편집 도구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상당한 수준의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과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3.5mm 이어폰 단자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가 아마 3.5mm 이어폰 단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안 삽니다. 왜냐면 이 단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형 아이패드들이 C타입 단자로 전환하면서 이어폰 단자를 삭제하고 있는데요. 매우 마음에 안 듭니다. 음악을 듣는 거야 그들이 판매하는 무선 이어폰을 쓰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영상 편집의 경우는 다릅니다. 영상 편집의 경우는 영상과 음성의 싱크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의 이 약간의 딜레이가 편집되는 이상 없었는데 막상 영상을 출력해보면 화면과 음성의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편집의 경우는 대부분 유선 이어폰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C타입 제더를 연결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프로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C타입 젠더를 몇 개 사용해 봤는데 꽤나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어폰이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젠더 고르는 것부터 스트레스였고요.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제품의 경우는 크기가 꽤 큰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가격 또한 엄청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제품은 휴대하기가 또 번거로운 단점이 생깁니다. 이어폰 젠더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 영상 편집이 아닌 저같이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녹음 편집이라면 이어폰 단자에 4극 마이크 이어폰 분리 변환 젠더를 연결을 합니다. 한쪽에는 이어폰, 한쪽에는 핀 마이크 정도 연결하시면 준비 끝입니다. 휴대도 편리해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조사의 이어폰 단자 삭제는 무선 이어폰 판매를 강제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다음은 애플 펜슬 필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보통 애플 펜슬의 두 가지 큰 테마가 하나는 그림, 하나는 PDF 필기인데 미니 5는 두 가지 모두 취약합니다. 그림과 PDF 필기의 편의성은 아이패드 프로 12.9가 독보적입니다. 사실 그림의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12.9도 작다라고 합니다. 모든 기기가 마찬가지겠지만 한 분야의 최적의 제품은 많은 것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많은 기기들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태블릿은 최선보다는 범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말이죠. 미니 5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꽤 괜찮은 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메모나 스케치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약서나 보험 서류 등을 사인해서 이메일 첨부하기에도 충분한 편의성을 제공하고요. 한마디로 기본기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문서 작성 부분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문서 작성의 3대장을 나열해보면 구글 독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애플의 아이웍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는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범용성과 거의 무료라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글 독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에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점과 일정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웍스는 무료이고 기능도 뛰어난 편이지만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성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꺼려집니다. 갑자기 문서 작성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기업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이러한 툴을 선택할 때 기준은 선호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용하기 좋고 좋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선호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비에서 이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10인치화 모델에서의 오피스 365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 5는 이 3대장 문서 작성 툴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다양한 포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범용성이라는 면에서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태블릿이 한 대만 있어야 한다면 다양한 곳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올인원 기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이패드 미니 5는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 녹아들어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팔방미인과 같은 제품으로 우리의 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2021년 8월 출시한 지 한참 지난 제품이지만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아이패드 미니 5였습니다. 공은 차라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이라고 있는 거죠? 견지와리입니다. 이번 영상 공을 많이 들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힘이 나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지였습니다. 이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시청자 분석을 보니까 100% 남자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구글 1억이요?